관계사절이 끝났는데 끝났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략된 경우 시작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끝은 어떠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챗쌤입니다. 오늘 혹시 챗쌤 동영상을 처음 보신 게 아니라면 아래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특히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눈덩이를 굴리듯이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명사구와 전치사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위에 있죠. 오늘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눈덩이를 굴리듯이 해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에서, 그러니까 긴 문장 해석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이니까 끝까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관계사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들어간 걸 합쳐서 관계사라고 하죠. 관계사가 들어간 문장에서 눈덩이 굴리듯이 해석하기로 오늘 할 건데요. 지난 시간과 똑같이 일단 동사 찾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 역시 문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동사가 들어있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주절, 메인 verb가 있어요. 동사가 여러 개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수러브가 여러 개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 주절의 수러브나 관계절의 동사 두 개를 찾아서 어떤 게 주절의 것이고 어떤 게 관계사절의 것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할 거고요, 오늘. 두 번째는 이제 관계사절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여태까지 만들어놨던 눈덩이를 옆으로 치워놓고 또 다시 새로운 눈덩이를 굴려야죠. 그렇게 새로운 눈덩이를 굴리는 시작점이 바로 이런 관계사예요. which나 who나 that이나 what, 이게 관계 대명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where이나 when이나 why나 how, 이런 것들이 다 관계 부사절이죠. 그래서 관계사들이 나오면 새로운 눈덩이를 굴려 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생략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 거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관계사절이 끝났는데 끝났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략된 경우 시작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끝은 어떠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중요하죠. 항상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은 시작과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동사 찾기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The man who asked for directions was my brother's teacher. The man, 그 남자인데 이렇게 나가기 전에 뭐부터 나왔어요? 동사부터 찾아. asked 뭐예요? 물어봤죠? ask for directions, 그 길을 물은 건데 방향을 물은 거죠. asked가 동사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니까 여기 또 was가 나와요. 그래서 동사가 두 개, 수러브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는 주절의 수러브고 또 하나는 관계사절의 수러브예요. 그래서 who 다음에 나온 건 당연히 관계사절의 수러브겠죠.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관계사는 여기 주어가 쭉 시작되고 was, 주절의 수러브 전까지가 관계사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계사절이에요. Who asked for directions, 이게 관계사절이고요. 거기 앞에 있는 the man을 꾸며주겠죠. 그래서 관계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걸 꾸며준다. 해석은 순서대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was my brother's teacher, my brother's teacher, 이게 하나죠. 내 형제의 선생님,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나예요.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걸 이렇게 꾸며준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the man who asked for directions, 이게 주어고 was가 동사죠. 그래서 해석은 who asked for directions, 그 방향, 길을 물어본 그 남자는 was my brother's teacher, 내 형제의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동사 찾고 동사가 주절의 동사인지 아니면 관계사절의 동사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두 번째도 동사 찾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The boy who was running was a player of my school soccer team. 네. 그래서 동사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수러브는 was running이 하나 있고요. 이게 수러브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이제 그게 문제야. 이게 수러브가 두 개 붙어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흔히 많이 나오고 나오면 일단 멈칫하게 되죠. 왜? was running was가 됐죠. 아, 그러면 이거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안 보이지만 여기 어디에 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was running was 네, 문법적 이상이에요. 그죠? 비동사 past ing는 과거 진행형인데 또 was가 또 나왔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끊어진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 수러브는 was running이고 주절의 수러브는 이 was죠. 그래서 전체적 관계대명사 절은 who was running이 하나고요. 그다음 그게 앞에 있는 the boy를 수식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The boy who was running 달리고 있었던 그 남자애는 was a player of my soccer team. A player 선수죠. of my soccer team, my school soccer team. 그래서 이게 내 학교의 축구팀이죠. 축구팀의 플레이어, 선수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한 덩어리죠. 네, 그래서 세 덩어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the boy, 소년인데 무슨 소년? 뛰고 있는 소년이죠. 뛰고 있는 소년은 was a player of my school soccer team. 그 학교 축구팀의 플레이어, 선수예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동사 두 개 나온 거 붙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관계대명사가 들어있으면 관계대명사 절에 수러브가 따로 있고 주절에 수러브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에 하던 대로 눈덩이 굴리듯이 한번 해볼 거예요. 덩어리를 점점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The first car which Henry Ford invented didn't have brakes.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invented 다음에 didn't have가 붙어있죠.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부터 해볼게요. The first, 첫 번째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일단 car까지 가요.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꾸 동사를 좀 더씩 가서 이게 합쳐서 말이 되는 의미의 단위가 되는지 항상 봐야 된다고 했어요. The first car가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which가 나와서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시작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the first car을 눈덩이를 하나 뭉쳐서 옆에 놔두고 새로운 눈덩이를 또 뭉치기 시작해요. which Henry Ford invented. 이거는 헨리와 포드가 다른 사람이 아니죠. 같은 사람이죠. Henry Ford invented. 그 발명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또 한 덩어리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걸 어떻게 알아요? invented 과거형인데 didn't have라고 또 과거형이 또 나왔어요. 과거 이상하죠. 이런 문법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한번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which Henry Ford invented가 여기서 끊어졌다. 관계대명사절이 여기까지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다가 되죠. didn't만 가지고 말이 안 되죠. didn't have까지 가야 돼요. 요게 또 동사예요. breaks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어고요. have의 목적어죠. 앞에 문장은 앞에 관계대명사 절은 the first car를 수식하고요. the first car which Henry Ford invented가 수식하니까 해석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차 헨리 포드가 발명한 첫 번째 차는 did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brakes 브레이크를 밟아서 쓴 브레이크요. 그 시절에 어떻게 차를 타고 다녔는지 신기하죠. 그러고도 차가 잘만 발전했죠. 정말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절이 어디서 끝난지를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동사가 이런 식으로 겹친다든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된다. 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것도 해볼 텐데 he 너무 간단하죠. 네, 주어가 너무 간단해요. 그 다음에 boat 동사네 그죠? A smartwatch 스마트워치 요즘에 차고 다니는 거 있죠. 차고 다니는 거 스마트워치야. Which could measure heart rate 이렇게 돼 있는데 그는 샀어요. 그래서 이거 주어 하나고 boat 동사 하나죠. 되게 쉬워요. A smart 하나의 똑똑한 이 아니죠. 하나의 똑똑한 시계 스마트워치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죠. 덩어리가 됐고요. 왜냐하면 which라고 관계사가 또 나왔어요. 관계사가 나오면 이전 덩어리는 놔둬야 돼요. 이 a smartwatch를 한 덩어리 놔두고 which could measure heart rate 뭐 할 수 있는 could measure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또 동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런데 which 다음에 나왔으니까 얘는 관계사 절의 동사 수러부죠. 그래서 measure heart rate 그 심장 박동수를 잴 수 있는 워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heart rate까지 여기까지. could measure heart rate 그 심장 박동수를 잴 수 있는 스마트워치죠. 그래서 이게 요걸 수식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식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관계대명사절의 주어를 따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볼 건데요. My dad, 내 아빠죠. 네, 요거까지는 딱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wanted가 나왔으니까 얘는 동사니까 일단 여기서 한 덩어리가 끝나요. 한 덩어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wanted to build 이거 동사인데 to build, to 정사 붙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전체가 또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A table, 탁자, 책상, 네, 탁자요. Whose legs were very strong. 그래서 a table, 하나의 테이블로 끝나야죠. 왜? 뒤에 whose가 관계대명사죠 또. 관계대명사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 거고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된 거고 a table이 한 덩어리죠. 그래서 whose legs were very strong. 그것의 다리가 were very strong. 아주 튼튼한이 되죠.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 절이고 이게 동사는 were죠.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절의 동사 수러브고 이 앞에 걸 꾸며주죠. 그러면 이 문장이 앞에 테이블을 꾸며줘서 whose legs were very strong 그것의 다리가 아주 튼튼한 테이블을 wanted to build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만들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빠가 만드는 것을 원했어요. 테이블을 탁자를 뭐한 탁자냐면 그 다리가 아주 튼튼한 탁자죠. 이렇게 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면서 덩어리를 쳐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관계대명사 중에 계속적 용법이라고 있어요. 계속적 용법은 콤마가 나온 다음에 관계사가 나와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해석하기 좀 까다롭긴 한데 이거는 오히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요게 자체가 그냥 끼어 들어간 문장이에요. 말을 하다가 잭슨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있잖아 사실은 이렇게 간 거예요. 잭슨이라는 애가 사실은 뭐 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 뭐야? 걔가 변호사가 됐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Jackson, who is my friend from college, became a lawyer of a big law firm. 그래서 그 Jackson, who is Jackson 이거 하나죠. 네. Who is my friend from college? Is my friend 이다 나의 친구 from college 대학에서부터 친구란 얘기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이 여기까지 끝나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콤마로 또 표시해놨죠.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became
됐어요. A lawyer. became. 됐다. 또 하나로 끝났어요. 네. 이게 동사고요. 주절의 동사고요.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여기 is죠. A lawyer of a big law firm. A lawyer. 변호사 하나. of a big law firm까지 하나 다 하셔야겠죠. 네. big law firm 그 법률회사요. 법률회사의 큰 법률회사의 lawyer. 변호사 됐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한 덩어리예요. 네. of 나오면 앞뒤 걸 다 같은 덩어리로 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중간에 who is my friend from college 계속적용법은 중간에 끼어 들어간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잭슨은 내 대학 시절 친구인데 그는 됐어요. A lawyer 변호사가 됐어요. of a big law firm 그 큰 법률회사의 변호사가 됐어요.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계속적용법은 그런데 그는 그리고 그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적용법이 좀 까다로워요. 이거 충분히 쓰고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관계대명사가 역시 계속적용법으로 쓰이는데 뒤에 붙은 경우죠. The author of this book wrote many picture books which have been loved by children.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앞에서부터 눈덩이 굴리면 어떻게 돼요? The author 그 저자죠. of this book까지 하셔야죠. 왜? 이 책의 저자죠. of가 나오면 양쪽을 다 하셔야 돼요. 이 책의 저자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 놨더니 wrote라가 동사가 났어요. 썼다. 쓴 게 뭐예요? many 많은, picture 그림, books 책, 많은 그림 책 이렇게 한 덩어리겠죠. 네. 그리고 친절하게 또 콤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로 덩어리를 굴려야죠. 그래서 which have been loved 그 다음에 have been loved 이게 관계대명사절의 또 동사죠. 여기까지 have been loved 사랑받아 왔어요. 네, by children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것도 관계대명사 시작하고 여기까지죠. which have been loved by children까지가 또 한 덩어리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책의 저자는 wrote 썼어요. 많은 그림책들을.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이겠죠. 네, 그 책들이니까. 그것들은 have been loved by children.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받아 왔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콤마 위치 나오면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문장은 관계대명사가 없는 경우예요.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가지고 없는 경우에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눈치를 챌까요? 중간에 말이 이상하게 두 개가 겹쳐 있죠. 그러면 여기 뭔가 생겼다. 여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His mom didn't know the boy Chris was talking to at the playground. 이렇게 돼 있는데 His mom, 그의 엄마. 괜찮죠? 네, 그래서 여기 한 덩어리예요. didn't만 가지고 수러브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didn't know,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수러브 동사예요. 주절이고요. The boy, 그 소년. 크리스? 그 소년이 크리스예요? 그 소년이 크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크리스 was talking to가 있으니까 크리스가 말하고 있는 그에게 말하고 있는 그 소년이죠. 그래서 여기 the boy와 크리스가 같은 게 아닌 게 분명한데 겹쳐 있으면 여기에 뭔가 생겼던 거예요. 자, 아까 전에도 동사가 두 개가 겹쳐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거였죠. 관계대명사가. 네.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마 who나 that 같은 게 생략돼 있겠죠. 네. 그래서 더 보이로 한 그 덩어리가 끝났고 이상하니까 네. 뒤에 크리스가 바로 붙을 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또 새로 시작한 거예요. 덩어리가. 네. Chris was talking to. 크리스가 말하고 있는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에 동사가 was talking to예요. At the playground는
전치사구죠. 네, 이건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으니까 크리스가 말하고 있는 그 소년이 돼요. 앞에 걸 수식하죠. 네, 그래서 his mom, 그의 엄마는 didn't know, 몰랐어요. the boy, 그 소년을 몰랐는데 Chris was talking to, 크리스가 말하고 있던 그 소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된다라는 거예요. at the playground, 그 뭐죠? 운동장에서, 네. 운동장에서 말하고 있는 소년을 몰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에서 새로 덩어리를 시작하고 거기서 또 동사를 찾고 끝나는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복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은 관계대명사 눈덩이 굴리듯 해석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두 가지, 동사절 찾기와 그다음에 관계사절 찾기, 시작과 끝부분을 찾아야죠. 요거 다시 한번 보고 연습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눈덩이 굴리듯이 해석하기와 현재 시의 일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